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1522년 명가정 1년. 황해도 재령에 새 알만한 큰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근래 오랫동안 말을 점검하지 않아 마적이 소루합니다. 그러나 대간의 아랜 바가 역시 지당하니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병사가 장계하였다. 건주위의 동시, 대구 등이 만포에 나와서 말하기를 모린 위의 추장, 홀비합 등이 병사에 가서 하사받은 물품과 은을 태감에게 뇌물로 바치고 압록의 내지에 길을 터서 경사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고 홀비합이 여연에 통보하여 중로에 와서 맞이하게 했다 하므로 만포진에서 동시, 대구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오는 길을 탐문케 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군사의 길을 차단할 계획에서 그들을 도로 들여 보냈다 하기에 신이 단단히 경계하기를 그들이 사적으로 서로 부동하여 변장의 뜻을 탐지하려고 허위를 가장하여 와서 보고하는 것이다. 설령 여연의 그들이 비록 홀비합 등을 맞이해 간다 하더라도 가베이 범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라 했습니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조 17년 7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모린 위가 압록강 건너편에 길을 턴다는 일을 비변사에 물었으나 단독 결단을 하기 어렵게 여기니 정부 당선과 함께 의논하셨사니 전개하기를 내일 골정에 모여 의논하라 하였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이덕수의 윤신, 김보의 아우와 조연산, 이연산, 강철선, 노석, 정부동, 정동련, 이지성만 등을 주문하지 말라고 명하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3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3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의 동네와 기장에 황충이 발생하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4일 무 첫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정광필, 좌이정, 남곤, 우이정, 이유정, 병조판서 장순손, 호조판서 고형산, 좌참천, 심정, 공조판서 안윤덕, 지휘중추부사 한형륜, 동지 중추부사 최한홍, 병조참판 박유령이 참의, 박호, 참지, 홍언필 등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신등이 동시, 대구 등의 보고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압록강 건너편에 사는 자에게 유인되어 우리나라의 의도를 탐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중국에서 이와 같은 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포진장은 그 사계를 헤아리지 못하고 약한 말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병사의 아랫바가 빈틈없는 계책일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왕래하는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서 다시 병사의 말로서 엄격하게 답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또 이 뜻을 회령에 알려서 홀비압에게 너가 중국에 왕래할 때는 어느 길을 따르느냐 물어보게 해서 그의 말을 듣는다면 동시 대구가 한 말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도에 효유하여 자치하게 되는 뜻을 미리 알게 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4일 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로 40억 원, 중종 17년 7월 14일 무 세 번째 기사 장부가 의논드리기를 전라 경상 두 도의 재상 때문에 어사를 보내는 것은 규례가 아닙니다. 다만 두 도에는 지금 변방 사변이 있으니 권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인산진 사람이 당인과 통화하는 일은 그 죄가 사죄에 해당되니 원래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도사를 시켜 주문하면 느슨할 것 같으니 조관을 보내어 주문하소서. 그런 뒤에야 그들은 반드시 당인과 통화하는 일이 중재가 되는 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진도시로 45권 중종 17년 7월 14일 네 번째 기사 정광필 장순선 고영산 등이 아래기를 윤세림이 맡은 추구의 일이 모두 사유를 받았으니 지금 그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방의 일은 비록 작으나 유래에 있어서는 모두 한 죄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라도 변장이 처리한 일은 모두 잘못되었으니 반드시 완전히 추구해서 주의를 결정한 다음에 상의 사유하는 은전을 입게 하더라도 그는 군령이 엄중함을 알고 징계될 것입니다. 진도시로 45권 중종 17년 7월 14일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가 새로 생산한 연철을 재련해서 얻은 은 오전 한 푼을 올려 보내니 회사에 내리라 전교하였다. 진도시로 45권 중종 17년 7월 1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독관 윤지형이 입문하여 아르기를 원순제 때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 재변이 생겼지만 순제는 못난 임금이라 공구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 궤변이 자주 생겨 여는 전에 벼락이 치고 7월에 우박이 내리기까지 하니 이것은 옛날에도 흔히 없었던 변입니다. 마땅히 조서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고 자신을 책하여 허물을 생각함으로써 하늘의 꾸지람에 응해야 합니다. 또 간호가 말하기를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는 것인데 지금 조정에 배설한 사람 중에는 10년이 되도록 어버이를 뵙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정에서 휴가를 줘 어버이를 뵙게 하는 제도가 없고 마음대로 뱃을 자리를 떠나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70세 이상의 어버이가 있는 사람은 300리 밖의 수령에 임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은 대전의 법인데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독자나 친병이 있는 사람도 관직에 구애되거나 혹은 조정을 무소거해서 어버이를 버리고 멀리 부임하기도 하고 친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진을 버리고 오는 자도 있으니 이것은 관사가 소루할 뿐 아니라 또한 마음대로 뱃을 자리를 떠난 주의를 잊기도 합니다. 이것이 조정의 법을 세운 본의이겠습니까? 마땅히 늙고 병든 어버이가 있는 사람은 먼 지방의 직임에 임용하지 말게 해서 진을 버리는 무책임한 일이 없고 어버이를 뵙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원 김극성이 아뢰기를 근래의 재변은 매우 심상한 것이 아닙니다. 신은 감히 그 소이연을 지적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저 풍화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미쳐가는 것인데 밖에 나타나는 일에 권루된 것이 있으면 대가는 듣는 바에 따라 그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구중궁궐 안으로 말하면 상께서 공구수성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다만 일시에 염려될 한 것이 될 뿐이겠습니까? 마땅히 만세를 위하여 계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비록 전심의 향하는 바를 모르나 전심은 인사의 선악을 밝게 합니다. 참컨대 심상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재변이 따라 일어나고 또 이제 또 여는 전들에서 사람에게 벼락친 일이 있었으니 상하가 마땅히 더욱 공구수성해야 한다 하매 김극성이 아뢰기를 전번 사유는 이 같은 큰 재변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거행하여 공구수성하는 실상을 보이고 인민으로 하여금 원한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유라는 것이 소인에게 있어서는 다행이요 군자에게 있어서는 불행이니 사면령을 자주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아니합니다. 세세한 범죄는 화기를 손상해서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강산과 도적 등에 관한 범죄 같은 것이야말로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의사한 것들이어서 그냥 버려두자니 큰 죄를 버려둘 수가 없고 공문하자니 혹 애매한 일이나 아닐까 여심되어 추국 형식을 쓸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체된 지 8, 9년에 이런 것이 흔히 있으니 이것이 옥사의 큰 것입니다. 실구지가 그 어미를 구타했다는 일은 인정상 차마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신들이 그의 죄는 강상에 관한 것이라 해서 그가 형신을 받은 횟수가 지금 40여 차례 넘습니다. 이 일은 비록 형출을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신의 생각에는 그 사건이 의사한 것으로 여깁니다.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외방의 의혹 중에 이와 같은 유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이미 추안을 보았고 또 대신들과 의논하였던 것이다. 기타의 공사에도 원한을 품은 것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김극성이 또 아뢰기를 지난날에는 사대부가 한번 파직되면 10여 년 동안 서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인사행정에서 오랫동안 폐지해두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하여 파직되자마자 곧 서용하고 있으며 상께서도 역시 그들의 침체의 단식을 염려하시어 가끔 도로 서용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고적에서 편척을 받은 자의 경우는 원래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과실에 걸린 자의 경우는 마땅히 빨리 사용해야 하겠지만 만일 사죄를 범하여 오래 폐지되어야 마땅할 자의 경우도 곧 서용하는데 이것은 급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또 남쪽 변방의 일로 말하면 너무 해이하여 질서가 없으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군령이 본디 정해졌다면 외선 12여 척쯤이야 좋게 걱정할 것이 못되니 조방장과 군관을 요청하여 중요의 소요를 불러일으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의 적이 침범해 오는 것을 만나서도 이처럼 경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니 변방 기무의 소루함은 이 일을 들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일 경호년의 난에서는 적외를 마치 틱불 베듯 참수하였기 때문에 남방 사람들이 그들을 경시하여 항시 교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외적에게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제거했습니다마는 만일 그들이 미리 전구를 준비했다면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남방 사람은 수전을 익히지 않았음에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을 경시한다는 말은 나도 들었지만 그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또 외선 10여 척을 보고 그처럼 경망한 행동을 하였다 하니 이것은 군령이 본디 정해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끝내 어떠한 일이 생길런지 염려되니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조방장과 군관으로서 남방에 있는 자는 일시에 모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재상의 이유는 차차 그 사세를 보아서 소환하려 한다. 조정에서는 한번 경찰관을 보내는 데서 생기는 배단도 오히려 염려하는데 하물며 재상을 보냄에 있었으랴 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외적이 계속 왕래하는 까닭은 제주를 통해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 이익을 보았다면 마음에 달갑게 여겨 그 슬책을 앞으로 마구 쓸 것입니다. 조방장 등은 지금 이미 내려가 있으니 서서히 그 사세를 보아도 소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을이 반이 지나서 적의 기세가 점점 약해지니 그들을 변방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특징관 최한홍이 아뢰기를 변방 백성 중에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자는 바다를 집으로 여깁니다. 식량과 술 등을 배에 싣고 다니다가 외적을 만나면 작은 판자를 물에 띄우고 거기에 엎드려서 물에 떠있게 되므로 식량과 술 등을 외적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됩니다. 외적은 그 배에 들어가 물건을 모두 취한 뒤에 돌아가며 그 어부들을 불러서 너희는 조심하여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달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부들도 또한 나라에서 출어를 금하면 생활터전을 잃을까 염려하여 죽을 때까지 감히 말하지 않으니 그 폐해를 장차 구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외적은 회령포에서만 그럴 뿐이 아니라 방비가 없는 것을 엿보아 그런 슬쩍을 마구 쓰려 할 것입니다. 남방 사람으로서 제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배와 곡식을 많이 싣고 가게 되는데 외적을 만나면 죄다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섬을 수색 도벌한 뒤에야 그 폐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연지형은 아래기라 가리포의 성부는 산 중턱에 있으므로 적이 만일 먼저 그 산꼭대기에 오르게 된다면 공격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또 외적이 회령포를 침범한 시기는 6월 초 4일이었는데 초 7일에 신이 벽파정 나루에서 풍범선 8, 9척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더니 회령포를 구원하러 가는 우후의 배라 하였습니다. 즉시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퇴축하였으니 어떻게 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리포에서 접전할 때 외적 4명이 몰래 성 밑으로 빠져나와 진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손바닥을 치며 외인이 앞에 이른다 외치게 바라보더니 과연 외선 4척이 바다 가운데 떠 있었는데 상거가 약 300보 정도였습니다.
만호는 군사를 거느리고 거리의 원건도 헤아리지 않고 활을 마구 쏘아대서 화살이 거의 떨어져 갔습니다. 이때 외적은 상륙하여 상거 200보 정도의 지점에서 몸을 가볍게 뛰면서 판저로 화살을 막으며 우리나라의 화살을 다 주었습니다. 진의 위기는 순식간에 달려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기를 수사가 배 40척을 거느리고 온다 하여 그들을 속이자 외적은 곧 물러갔으니 그것은 빛이 우리나라의 어부가 외성 가운데 있어서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회령포에 접전할 때는 만호가 외인 몇몇 명을 쏘아 마치니 외인이 들으니 만호가 보길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돌아왔는가? 묻고는 결국 물러갔으니 이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모두 우피장 속에 있고 장수도 또한 나이 젊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군기와 선책이 얼마 안 된다가 경고하지 않으니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수절 중에 활 쏠 줄 아는 자는 백에 하나일 정도인데 장차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였다. 준조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1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정언혼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준조실록 45권 중종 17년 7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좌의정 남군, 우의정 이유청, 좌찬성 이계명, 좌참찬, 심정, 우참찬 이행 등이 아뢰기를 근래의 재변은 보통이 아닙니다. 상께서 비정 감선하신지 이미 몇 달이 지났으니 근심과 수고로 의심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신등은 직에 있어 공구 수상한 공이 한 번도 없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골라서 아뢰겠습니다. 나라의 큰일은 제사이니 제관이 된 자는 반드시 사례를 전일하게 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차리고서 제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희생이 혹 살찌지 않기도 하고 제복이 매우 더럽기도 하여 신명을 공경하여 섬기는 뜻이 결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양생소에 나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미리 살피게 하고 또 1년에 큰 제사가 4차례이니 제복도 예조로 하여금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검찰하게 하시며 각전에 입번하는 인원 및 모든 자비인 등도 아울러 가려서 정하게 하소서. 이것은 비록 형식의 일이나 또한 효성 중의 한 가지 일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도로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속의 사치 폐단이 극심한데 근래 더욱 심합니다. 복식이 참남하여 상하로 구별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물가가 치솟습니다. 몰입애들이 몰래 금지된 재화를 가지고 상국에 가서 물품을 사오나 법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속에서 당물을 무척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혼인하는 집안에서는 화려함을 다투어 승상하므로 가난한 자들은 남과 같이 넉넉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일은 법전에 금지하는 조문이 실려 있으나 아직도 미비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의 금령에 의하여 엄하게 규찰하고 미비한 조항도 또한 회의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소서. 또 서무에 있어서는 관리가 주야로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래 관직에 있는 자들은 그저 세월이나 보내고 근무의 태만에 만사를 태폐하게 만듭니다. 이조는 직책이 고궁을 맡기는 것인데 또한 고가의 대만함으로 관리들의 나대한 버릇이 이루어져 그 폐단이 그대로 이어가니 형평상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사로 하여금 더욱 교찰하게 하소서. 무릇 재변의 일어남은 모두 인사의 실책에 말미암은 것인데 오늘날의 재앙이 이런 등의 폐단에서 연유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공정내치의 일과 같은 것은 상께서 몸소 행함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임금은 궁정의 내치에 있어 그 착하고 착하지 못한 것과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은 위에서 환하게 알게 되는 것이니 청컨대 더욱 심찰하셔서 내외의 금령을 엄하게 하고 명분의 등위를 분명하게 하시어 천변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더욱 생각하시고 하늘의 꾸지람에 답할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근래 재변이 없는 해가 없고 또한 원묘에서 사람을
벼락을 친 재변이 있었으니 내가 매우 공부하여 몸둘 바를 모르는데 잠시 늘었지 감히 소홀하겠는가. 다만 내가 우매하여 하늘에 꾸지람에 답할 바를 모르고 한가 두려울 뿐이다. 대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불러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상하가 더욱 공구수성해야 한다. 지금 경등이 아랜 것을 보니 지극히 사리에 합당하므로 나는 마땅히 성념하겠다. 대저 제사란 희생이나 제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늘의 제사는 정성이 극진하지 못했다. 헌관과 집사 등이 목욕 제기할 때 능히 정결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원묘와 태묘는 그 제사를 받드는 뜻은 비록 다를 것이 없으나 그래도 태묘가 더 소중한데 내가 사고로 인해 일찍이 진지하지 못했지만 마음에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즉위한 이후로 조정의 능면은 모두 친제하는데 재능, 영능, 영능 두 능에만 지금까지 친제하지 못했으니 더욱 미안하다. 옛말에 나라의 큰 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다 했는데 재향도 오히려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데 군사일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남쪽과 북쪽에 변헌이 없지 않은데 변장된 자들은 그 방어 조치에 과연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는가? 소세적이 나타나도 유위 장조를 개창하여 소란스럽게 내려보내게 되어 조정의 채무가 또한 경하게 되었다. 변장이 적을 막는 데에도 또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올바른 인재를 임용한다면 반드시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 국속의 사치와 관리의 태만으로 해서는 유사로 하여금 다시 교찰하게 하겠다 하였다. 준조 7월 40억 원, 중조 17년 7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선 김각성, 지비 이현보, 장영, 정옥형, 박영경, 지평, 이환, 심사손 등이 아래기를 정부가 근래의 풍속의 사치와 백사의 해안일을 열거해서 아뢰었으니 신등은 교차를 제대로 못하면서 지게 있는 것이 미안함으로 사직합니다. 아니 제차 아래 하고 제차 아래니 전교하기를 풍속을 바로잡고 백관을 살피는 것은 대신의 직책이다. 또 경련에서 일찍이 논한 일인데 그 말은 법사가 제대로 교찰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법사가 이런 뜻을 가지고 규제한다면 습속의 잘못을 바로잡게 할 수 있고 백사의 해이함을 고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이것으로 사직하려 하는가 하였다. 준조 7월 45분 중조 17년 7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간운이 이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김광복은 전일에 잘못한 일이 매우 많았는데 이조가 그를 해민서 교수에 주의하니 이것은 인지를 알아주는 일이기는 하나 서용하는 단서가 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수는 비록 미미한 벼슬이나 그를 임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만포첨사 방호인은 무죄가 탁월하니 이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이미 밀리 길러서 써야 할 것입니다. 만포는 곧 야인을 접하는 곳이니 반드시 숙달된 사람으로 첨사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호인은 연소하니 숙달하라고 할 수 없고 또 학설도 천단합니다. 만포는 지금 막 사변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사기를 한번 일른다면 그치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성취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같은 사람을 갑자기 쓴다면 그 사람에 있어서 애석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는 더 그런 인재를 오래 쓸 수 없게 될 것이니 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유는 전에 이미 지은 죄를 이미 발명하였는데 어찌 이제 쓸 수 없겠는가. 해민서 교수는 곧 미미한 벼슬이니 김광복은 재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완포는 과연 중요한 지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터 문신으로서 무죄가 있거나 무신으로서 학술이 있는 자를 골라서 자임하였으니 최세절과 반석병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방호인은 지금 훈련은 정으로 이 직임에 초배된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가하판가를 시험해보고 그만둔다 하였으니 우선 그의 능력 여부를 시험해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준조 7월 45권 중종 17년 7월 1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법사가 온갖 집사들이 우물쭈물 세움을 보낸다 하였는데 내가 보건대 근래 형옥의 일은 오히려 혹 신속하게 결정하기도 하나 전민의 생산을 지체하는 패단이 많다. 전임 관원은 원성과 비방을 꺼려서 지체하여 처결하지 않고 후임 관원도 역시 그같이 하니 이것이 참으로 이른바 우물쭈물 세울만 보내는 것인데 그 패단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형조 한승구 장례원의 문안을 법사는 수시로 가져와서 그들의 근난을 살피는 것이 가하다. 준조실로 40억 중조 17년 7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원의 전교하기를 세자는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의법과 예지를 왕자가 다르게 해서 상하의 구분이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자가 원자 때부터 궁중에 있어서의 앉고 쓰고 하는 예절이 본디 왕자와 다른 것은 후일 조정 반열에서 특이함을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조에서 원자는 세자의 책 봉해진 날부터 비록 관리는 하지 않았더라도 만근, 익성관, 아청, 용곤포 이를 잇고 사부와 빈객을 대하였으니 일찍이 관례를 아니했다 해서 편복을 입는데 구애받지 않았다. 대저 사부와 빈객은 대신이므로 비록 임금에 있어서도 관을 쓰지 않고는 쫓겨나지 않으니 그것은 예를 높이기 때문인데 하물며 세자에 있었으랴 세자가 편복을 입는 것은 다만 대신을 대하는 데 미편해서일 뿐 아니라 궁중에 있으면 다른 왕자와 함께 입자를 쓰므로 의장에 구별이 없는 듯하니 매우 불가한 일이다. 경등이 관례는 정례이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세자의 관례를 일찍이 행해야 할 것이요. 만일 관례는 곧 성인의 책임 지우는 것인데 세자의 나이가 어리므로 일찍 행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면 내가 사은사 강직의 말을 들으니 황제가 관례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록 머리는 오리지 않더라도 관포는 한결같이 예문을 따랐다 한다. 천자의 존엄으로도 군신을 대할 때는 오히려 관대를 폐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세자에게 있어서 관례를 행하지 않았다 해서 관대를 갖추지 않는 것이 가하랴. 지금 세자는 비록 어리나 성품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땅히 예절로 길러야 한다. 세자가 만일 대신은 비록 관을 쓰지 않고서는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후일 퇴홀하게 되는 마음은 여기에서 싹 트는 것이리라. 세자가 지금부터 예문에 의하여 관포를 착용한다면 의정과 예절이 자연 왕자와 구별이 있게 되고 등분도 또한 엄명하게 되어 그의 사체에 합당할 것이니 이런 뜻을 정부와 예조에 물으라 하였다. 준조실록 40억 중종 17년 7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40억 중종 17년 7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방호의의 일은 나도 또한 진퇴시키기 어렵고 대간의 뜻도 또한 변장을 중요시하니 장차 대신에게 묻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준조실록 40억 중종 17년 7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선 김극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정치하신 지 이미 지금 1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정치의 효용은 보이지 않고 변고만이 잇따라 일어나 그이 구제할 수 없게 된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여름철에 우박, 한발, 황충이 계속해 치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원묘 안에서 사람을 벼락치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근거에 없는 큰 변이었습니다. 중요의 신하와 서민으로서 이목을 가진 자는 경애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계책을 들여 격심 정사의 책임을 다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바라여 반풍 퇴사의 응흠을 거둔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겠고 하는 일들은 문구의 말단에 지나지 않는데 장차 어떻게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여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궁곤을 엄하게 단속하는 것은 사알의 창탁을 막기 위함인데 문안하는 비자들이 잇따라 금문에 드나들고 있으며 존비를 굳게 저항하는 것은 적세의 구분을 밝히기 위함인데 명의가 거의 등위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왕자와 부마의 재택은 원래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화려함을
힘쓰니 편백된 사정이 없이 수신 제가의 도리를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된 직분은 한갓 녹봉을 탐하고 자리를 채우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들은 의난한 일을 당하면 한쪽에는 옳다 하고 한쪽에는 옳지 않다 하여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 결정하지 않으며 모든 관원은 직위를 비우고 여러 집사들은 한갓 세월만 보내며 수령들은 백성의 침탈만을 일삼음으로 원성이 길에 가득한데 대소 관원이 직분을 제대로 행하고 녹봉을 거저 먹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번 남쪽 변방에 사변이 있을 때 장순서는 군무의 직책을 띠고서 사설의 전장에 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왔으니 그가 국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도 이 지경인데 함래 소소한 관원이메리까? 병융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근래에는 군정이 해이하여 병권을 맡은 자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변방을 위임받은 자는 무사태평하게 여기며 수기, 금군 외에 갑사, 별시위, 정로위란 이름을 가진 무리들은 거기가 남을 대신하여 뽑혀서 군부에 실려 있는 자들이니 정병과 수군 중에 활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자가 백에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큰일 남쪽 변경을 침범하는 외적은 소수이니 진장한 힘만 가지고도 기회를 엿봐 섬멸할 수도 있는데도 문을 닫고 움츠리고 들어앉아 능히 출전하여 한 명의 적도 사로잡거나 목을 베지 못하는데 조정에서는 오히려 변장에 군사를 늘려주는 일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 중인은 그 죄를 가벼이 놓아주고 따라서 절제 전살권을 부여하니 상이 권장되지 못하고 벌이 징계될 수 없습니다. 가사 큰 적이 바다에 가득히 밀려온다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더구나 육진의 군졸은 날마다 도망쳐 달아나고 성을 삥 둘러서 사는 야인은 1,000명, 100명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식견이 있는 자들은 기마 지세에 비유합니다. 여연 무창에 들어와 사는 야인들은 그 수요가 늘어나는데 서계도 또한 사변이 없으리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한심합니다. 요즘은 인심이 예전과 같이 순수하지 않아 선비된 자는 헛된 이름을 빌어 장록을 매게 하고 재상된 자는 명의의 대소에 따라 그 시료를 따르지 않고 허위의 습속을 조장하여 하위에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윗사람을 섬기지 않고 상위에 있는 사람은 도리로서 아래 사람을 접하지 않으므로 교타가 서로 잘하고 존비의 등위가 없습니다. 사대부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아래 사람이겠습니까? 밭 한마직이나 종 한 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한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자식이 어미를 때리고 아우가 형을 치기까지 하며 공상, 복례 등 지극히 천한 사람도 사치를 승상하고 혼인할 때의 혼수는 화려하고 사치함을 힘써 그 패단 이미 굳어져서 끝내 금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와 왕녀의 길래는 예제에 지나치지 못하게 한 것이 국전에 나타나 있는데 그늘에는 길래의 비용이 3, 4만 필에 밑돌지 않으니 위에서 패단하는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아래 사람들을 패단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몇 가지 패단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마땅히 먼저 기강을 정제해야 하고 기강을 정제하려 한다면 마땅히 전하여야 한 마음을 바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몸이 닦이고 몸이 닦아지면 집이 다스려집니다. 집이 다스려진 다음에도 선왕의 유훈을 존중하고 조종의 영전을 닦으며 기강을 세워 백공을 다스리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 중에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있고 배단이 제거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대신이 말하고 대간이 간증할 것이니 대신의 말을 반드시 살피고 대간의 간증을 반드시 따른다면 자연 인사가 아래에서 닦아지고 천도가 위에서 화순하게 되어 중화 위육의 지극한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고 비전, 감선, 폐문, 천시 하는 말단에 이르러서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여 하늘의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한다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열간 말들이 지극히 당연하다.
부마 등의 집을 쓰리하는 일은 내가 별도로 사치스럽게 지으려고 명령한 바 없다. 그러나 그에 관한 물론이 있기에 내 일찍이 금지하였지만 제대로 다 금지되지 못하였다. 길내의 경비는 자고로 정해진 물량이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한 것은 없다. 다만 용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혼수에 경비가 많이 든 것이다. 아무튼 물론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매우 미안하다. 내 어찌 성념하지 않겠는가. 또 남방의 적을 방어하는 일로 말하면 변장이 소수의 적을 만나서는 경사에 지원병을 청하게 되니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 또는 쟁성으로 인하여 부자,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된다니 풍속이 이 지경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저 제변이 그일에 더욱 심한데 내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마땅히 상하가 더욱 공부수성해야 하니 위에 관한 일은 내 마땅히 유념할 것이요 아래에 관한 일은 대신도 어찌 성념하지 않겠는가 하였다.